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자,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사 가형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 fx. 자, 굉장히 간단하게 주어져 있는데 4차 함수 fx에 대해서 4차 함수네요. 자, 그런데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4차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4차 함수를 구해서 구하든 도함수 자체를 직접 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차 함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gx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따로 공부를 하세요. 제가 여기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합성함수 hx는 f합성 g로 되어 있네요. 그죠? f와 g를 합성해서 hx를 만들었는데 그 hx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극소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정식의 근의 개수,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4차 함수 fx를 찾으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추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fx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분명히 2분의 1에 x의 4제곱 플러스 이렇게 쭉 될 텐데, 자, 이런 함수를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건 최소값이 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자, 최소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그래프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상수항이 0이다. 아니, 상수항이 0이 아니죠. 그죠? 그래프의 개형이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내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쪽에서 만날지 이쪽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최소값이 0이다.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또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도 모르잖아요. 최소값이 0인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대칭적으로. 그래서 fx는 이거 아니면 이거겠구나. 라는 그런 정도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자, gx는 뭐죠? 2에 x의 2 곱하기 x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걸 당연히 미분해서 증가함수를 따져서 그래프의 개형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y equal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은 지수함수 이렇게 감수하는 지수함수고 4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 4차 함수가 커지는 속도보다는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에다 이 값을 곱하면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고교 과정에서 이걸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큰 값을 곱했으니까 이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gx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것은 대략 어떻게 될 거다. 이 값하고 이 값 곱하면 0이 나올 거니까 이 점을 지나고 무한대에서부터 이쪽으로 감소해서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된다. 정확하게 이런 점이 어딘지는 미분해서 따져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그런 것들은 미분해서 그 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되고 이거 보자마자 gx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 라는 정도, gx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 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문제 가지고서 시간을 끌고서 문제를 풀 건 아니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gx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양수값만 같네요. 보니까. 그죠? 0까지 이렇게 감소했다가 여기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해서 이게 정근선이 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그래프의 개형이 fx는 지금 이런 모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gx는 이런 모양이나 일단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가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이제 놓고서 가 조건을 가지고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가 조건은 뭐죠? hx equal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 그랬습니다. hx라는 것은 합성함수예요. hx equal 0이라는 것은 뭐냐면 f에다가 gx를 대입시켜서 계산한 값이 0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의 근이 4개가 돼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걸 볼 때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f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만 0이 됐어. 아까 근데 fx는 분명히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모양의 fx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hx라는 것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거죠. 0이 되는 값이.
왜냐하면 내가 f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자, 이 값을 내가 알파라고 놓으면은 f 알파가 0이 되니까, 그죠? gx 값이 얼마가 되는? 알파가 되는 그런 이 x가 4개가 되면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왜냐면 알파 값이 f를 0으로 하는 값은 알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gx라는 것이 이런 모양의 그래프라는 거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데 gx 이퀄 알파가 되는 x가 4개가 돼야 되는데 알파가 여기 있으면 하나밖에 안 돼요.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알파 값이 이 값이라면은 어찌됐든 3개는 나올 수 있는데 아무리 선을 그어도 4개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서 fx의 기형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될 거다라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가란 뜻이에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만약에 알파일 때도 0이고 베타일 때도 0인 fx가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gx 값이 얼마가 되고 알파가 되는 거거나 아니면 gx 값이 얼마가 되는 베타가 되는 경우, 그런 x 값들이 hx를 0으로 하는 근이 될 텐데 그 근이 4개가 되도록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겠나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g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값에 대해서 3개 근이 나오고 2개 근이 나오고 1개 근이 나올 수 있는데 총 근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알파 값이 더 작다고 봤을 때 베타 값이 더 크다고 봤을 때, 그죠?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이 6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근이 4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고 3개의 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베타가 돼가지고 여기가 베타가 돼가지고 그러면 근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구나. 문제 조건에 맞구나. 그래서 fx는 알파, 베타 두 점에서 x축과 만나면서 gx에 대해서는 알파 값이 3개의 근을 갖고 베타 값이 하나의 근을 갖도록 이런 모양이 되는, 그러면 가조건을 만족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의 근을 갖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0인 경우. 그래서 이 그림의 fx에 이런 gx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타 값은 있는 거고, 베타 값일 때 어떻게 돼야죠? 3개의 근이 나와야 되고, 베타 값일 때, 그죠? 얼마? gx 이퀄 0이 되는 경우, gx 이퀄 0이 되는 경우는 근이 하나죠. 이게 한 개의 근을 갖는 거고, gx 이퀄 얼마가 될 때? 베타가 될 때 3개의 근을 갖고, 그래야지 총 4개의 근을 가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4개의 근을 가니까. 그래서 가조건에 따라서 보자면은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겠죠. 어떤 게 될지 이제 다른 조건을 가지고서 따져봐야 됩니다. 자, 나 조건은 뭐라 그랬죠? 함수의 hx는 x 이퀄 0에서 극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인가 이 그림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일 때 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 그림일 때 만족하는지 봐야 돼요. 자, 이 그 두 개의 그림을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다시 보조 칠판을 더 쓰겠습니다. 자, hx가 뭐라 그랬죠? x 이퀄 0에서 극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hx가 x 이퀄 0에서 극소가 된다는 얘기는 x보다 더 작은 값에서 감소했다가 0보다 더 작은 값에서 감소했다 0보다 더 큰 값에서는 증가해야지 극소인 거죠. h 프라임 값으로 보자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뭘 따져봐야 돼요? h 프라임을 따져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서 생각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어떤 경우였냐면 이런 경우였죠. 첫 번째는 fx라는 것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경우.
자, 그때 gx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게 되는데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그래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그죠? 자, 그런데 이 알파라는 값이나 베타라는 값은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큰 값이죠. 만약에 알파가 0보다 작은 쪽이 존재한다면 그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우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극소가 되는지, 0에서 극소가 되는지. 자, h 프라임 x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f 프라임의 gx 곱하기 g 프라임 x.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뭘 따질 건가 하면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 h 프라임 값이 음수가 돼야 되고, x 값이 0보다 약간 더 큰 값일 때 그때는 뭐가 돼야 돼요? f 프라임은 h 프라임이 양수가 돼서 증가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극소가 되는 거네. x 이퀄 0에서. 그래서 x 값이 0보다 작을 때오고 x 값이 0보다 클 때오고 이거의 부호를 결정할 겁니다. 부호를 따져볼 거예요. 자, 볼까요? x 값이 0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에요. 그때 gx 값은, x 값이 0보다 작을 때 gx 값은 어떻게 되죠? 양수, 0에 가까운 양수 값이죠. 그렇죠? 자, 0에 가까운 양수 값이에요. 양수 값. 그 값일 때 f'이란 건 이 접선의 기울기 음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음수가 됐습니다. 곱하기. 자, x값이 0보다 작을 때, x값이 0보다 작을 때 g'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접선의 기울기 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이것은 양수값이 되는구나. 벌써 틀렸어요. 왜냐하면 양수면 여기는 증가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따져보세요. x값이 0보다 클 때 gx값은 0보다 큰 gx값은 양수 0이에요. 양수값으로 조금 큰 값이에요. 0보다 약간 더 큰 값에서의 미분계수는 f의 미분계수는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음수예요. 그런데 0보다 큰 쪽에서 g의 미분계수, 0보다 큰 값에서 g의 미분계수는 분명히 뭐죠? 양수죠, 양수. 그래서 이 경우는 결과가 음이 됐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 부분에서 극대가 돼버린 거죠. 자,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죠? 나머지 하나 남은 것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볼까요? 이건 이제 틀렸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살아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자, 이거 그림 잘 보세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서 다 조건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조건은 뭐라 그러냐면 방정식 hx equal 8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다 조건에 대해서 따져볼 텐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fx의 그래프 모양이 어떤 거였냐면은 fx의 그래프 모양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x축에 대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어떤 거죠? 베타라는 값인 거죠. 그렇죠? 이때 gx라는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런 모양이었던 거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었고 이쯤에서 이제 베타가 있어서 베타일 때 근이 3개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겁니다. 적어도 이런 그래프가, 그죠? 자,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hx equal 8이라는 것은 자, hx equal 8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 6개가 된다.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다시 보자면은 f의 gx 값, 이 값이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근이 몇 개요? 근이 서로 다른 근이 6개가 존재하도록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f의 어떤 값이 8이 돼야 돼요. 자, 이 f라는 것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8이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8이 이쯤 있으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8이 될 수 있는 음수 값일 때는 cx 값 자체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 해당되는 값, 자,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제가 p라고 놓을게요.
그럼 뭐가 되죠? FP가 8이잖아요. FP. 이 값이 얼마가 되는? P가 되는. 자, GX 값이 얼마 되는? P가 되는. 그럼 8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X 값들이 6개 존재해야 되는데 P가 여기 있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2개. 이쪽에 있으면 3개. 이쪽에 있으면 1개. 0개. 근이 6개가 될 수가 없죠. 이런 8이 되는 이 P 값이 이렇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해도 6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이런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자, 8이 어떻게 될 때? 이 극대보다 더 위에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죠. 자, 느낌상으로는 딱 여기 접했을 때,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쉬우니까, 풀릴 거니까 접했을 때가 되면 좋겠는데,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를 볼 건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팔이 여기 있어요. 팔이. 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씩 따져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베타, 여기 지금 베타죠, 베타. 그죠? 여기 지금 베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만족하는 x값이 8이 되는 값이 여기 하나 p일 때 8이 되네요. 또 여기 q일 때도 8이 되네요. 여기 r일 때도 8이 되네요. p와 q는 베타보다 작을 때예요. r은 베타보다 큰 값에 있는 거죠. 그죠? 자, gx equal p가 되거나 q가 되거나 r이 되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할 거라는 거죠. p일 때, p는 여기 있을 거니까. 자, p일 때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의 근이 존재하고, q일 때도 또 하나, 둘, 세 개 존재, 하나, 둘, 세 개 존재하네요. 근데 r이 위에 있으면 세 개나 두 개나 한 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r이 있으면은 실제로는 이때는 7개 이상이 되겠죠. 근이. p일 때 3개, q일 때 3개, r일 때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으니까 7개 이상이 되겠죠. 아, 그럼 이런 경우도 안 되는구나라는 거. 8이 이 극대보다 더 위에 있을 때 분명히 근의 개수가 6개가 될 수 없고 이 극대보다 더 작은 쪽에 있을 때 분명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8이 여기 아래에 있을 때 될까요? 그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제 결과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8이 어디? 이 극점하고 똑같아질 때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그 경우로 이제 마저 넘어가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찾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fx라는 것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감소에 따진 것 같다. 이게 대칭이죠. 그죠? 4차 함수. 자, 여기가 y축. 왜냐면 이게 하나가 0이었으니까. 이게 베타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극대점이 얼마요? 8이 됐다는 거죠. 8. 그죠? 그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베타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 사실은 이제 이 값일 때, p일 때, q일 때, p일 때 3개고 베타보다 큰 q에 대해서 베타보다 큰 q가 또 3개가 나와서 총 6개의 근을 갖는다. 사실 이것이 이 극점을 더 높이 있을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더 높이 있다면 이 문제 자체에 풀이가 안 될 테니까,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fx를 내가 구할 건데 fx는 이렇게 됐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 극대점이 극대값이 8이구나 라는 걸 지금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fx 다 구했어요 이제. 자, 이게 fx인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fx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죠? 자, fx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일 때 중근을, 0일 때 중근을, 최고차의 개수는 2분의 1인 그런 fx, 그죠? 4차 함수죠, 그죠?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2분의 1에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떨 때 극대값이 얼마라고요? 8이라고. 자, 이걸 이용해서 베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좌우
이건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x값이 얼마냐면 2분의 베타가 될 것이고 2분의 베타일 때 함수값이 8 나와야 돼. 자, f의 2분의 베타를 구해보면 자, 2분의 1에다가 여기다 2분의 베타를 대입시키니까 4분의 베타 제곱. 2분의 베타를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베타를 제곱한 거니까 결국은 똑같이 4분의 베타 제곱이 나올 거고 그 값이 얼마라고요? 8 나왔다고. 베타의 4제곱이 2의 8승이 나오죠. 그래서 베타 값이 얼마 나오냐면 4가 나옵니다. 자, 베타가 4가 나왔으면 fx 구해졌잖아요. fx란 것은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x-4의 제곱일이 나왔고 구하고자 하는 게 f'이 뭐니까 f'x를 구하면 되잖아요. 곱의 미분으로. 그쵸? 미분해서 곱해주니까 x 곱하기 x-4의 제곱이 됐고 이걸 미분한 걸 곱해주니까 x제곱에 x-4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의 5는 1이니까 5 플러스 이건 1이니까 2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